크게 바뀌는 IRS의 연방 세금 보고가 오는 29일 접수를 시작해 4월 15일에 마감됩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불경기를 모면하더라도 미약한 성장에 그쳐 30년 만에 최악의 한 해가 될 것이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잭 스미스 특별검사 측이 대통령 면책 특권을 놓고 사활을 건 법정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을 일주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압도하고 있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2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어스틴 미 국방장관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백악관에는 수일간 보고하지 않아 군 지휘체계 단절 사태가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크게 바뀌는 IRS의 연방 세금 보고가 오는 29일 접수를 시작해 4월 15일에 마감됩니다. 물가 인상을 반영해 과세 기준액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3월부터는 13개 주부터 IRS로 직접 온라인 세금 보고가 시범 시행됩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3년도 소득분을 신고하는 연방세금 보고가 29일부터 접수받기 시작해 4월 15일 마감된다고 IRS 국세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방세금 보고에서는 1억 2,870만 납세 가구가 2023년도 소득을 신고하게 될 것으로 IRS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세금을 돌려받는 텍스 리펀드를 기대하고 일찍 세금 보고를 하게 되는데 e-파일링, 즉 전자 접수하면 통상 21일 안에 신고하는 은행 계좌로 입금받게 됩니다. 3월 중순부터는 13개 주 거주민들로부터 IRS에 직접 세금 보고를 하는 IRS 디렉트 파일 프로그램이 시범 실시됩니다. 무료 파일할 수 있는 납세자들이 대행 기관을 통하지 않고 IRS에 직접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는 13개 주는 알래스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뉴욕, 네바다,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서부 워싱턴주, 와이오밍 등 13개 주입니다. 다른 지역에선 내년에나 가능해집니다. 이번 세금 보고에서는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각 납세 계층의 과세 기준액을 올렸습니다. 올해 연소득 9만 달러를 벌었던 개인은 32%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았으나 내년에는 24%로 대폭 내려가게 되며 1인당 선물 한도액은 1만 6천 달러에서 1만 7천 달러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IRS는 6개 납세 계층의 소득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과세 기준액을 조정한 2023년도 과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모든 납세자들에게 해당되는 스탠다드 디덕션, 즉 기본 공제는 개인 1만 3,850달러로 지난해보다 900달러 올라갔습니다. 부부 공동 파일 시에는 2만 7,700달러로 1,800달러 인상됐습니다. 기본 공제액에 해당되는 소득에 대해선 세액에서 공제해주고 그 이후 소득으로 납세 계층을 분류해 소득세율을 적용해 부과하게 됩니다. 1년에 자녀, 손주 등에게 세금을 물지 않고 선물로 줄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1만 6천 달러에서 올해는 1만 7천 달러로 올라갔습니다. 이로써 부모들은 자녀에게 기프트로 현금을 줄 경우 아버지가 1만 7천 달러, 어머니가 1만 7천 달러 등 3만 4천 달러를 줄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과세 기준액 조정으로 소득세율이 낮아져 큰 이득을 보는 경우들도 생겨납니다. 일례로 연소득으로 9만 달러를 버는 개인은 지난해 32%의 소득세를 냈으나 올해는 24%로 대폭 낮아집니다. 소득세율 24%를 적용받는 납세층이 올해에는 연소득 9만 5,375달러 이하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2024년 세계 경제는 불경기를 모면하더라도 1에서 2% 미약한 성장에 그쳐 30년 만에 최악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세계은행이 경고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2.4%, 미국은 1.6%, 일본은 0.9%, 중국은 4.5%로 지난해보다 각각 1%포인트씩 더 냉각될 것으로 세계은행이 새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발표했습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2024년 새해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우울한 경고장을 발령했습니다. 불경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각국과 세계 경제가 1에서 2%대의 저성장에 그쳐 90년대 중반 이래 30년 만에 최악의 한 해를 맞게 될 것으로 세계은행은 경고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2.6%에서 올해는 2.4%로 더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3년 연속 둔화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2.5%에서 올해에는 1.6%로 1%포인트 가까이 냉각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로존은 지난해 0.4% 성장해서 올해는 0.7% 성장으로 약간 나아지겠지만 여전히 0%대 허약한 성장에 그치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 성장률도 지난해 1.8%에서 새해는 0.9%로 반감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물론 지구촌 경제를 좌우하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지난해 5.2%에서 새해는 4.5%로 더 둔화될 것으로 세계은행은 내다봤습니다. 인도만 거의 유일하게 지난해 6.3%에서 올해에는 6.4%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은 지난해 3.1%에서 올해는 1.5%로 반감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2.6%에서 올해는 1.3% 성장으로 역시 절반이나 더 냉각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지난해 0.7%에서 새해는 1.3%로 개선되겠지만 여전히 1%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세계은행은 새 경제 전망에서 세계 경제가 2024년에 3년 연속 둔화되는 데다가 긴축 정책과 금융 제한으로 금융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완전 진정되지 못한 채 불안한 고물가, 고금리 여파를 겪게 되면서 무역과 투자는 희미해 활력을 찾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등 두 곳의 동시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유가와 물가가 더욱 위험하게 흔들리게 될 것으로 세계은행은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잭 스미스 특별검사 측이 출마 자격 박탈과 형사 기소를 무산시킬 수 있는 대통령 면책 특권을 놓고 사활을 건 법정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현재 기소된 주요 사건들은 현직에 있을 때 벌어진 것으로 면책 특권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특별검사 측은 현직 대통령이면 범죄에 대한 면허를 달라는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어 사법부의 판단이 주시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사당 점거에 따른 내란 개입 혐의나 출마 자격 박탈 소송을 일고야 무산시킬 수도 있는 대통령 면책 특권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잭 스미스 특별검사 측이 밀릴 수 없는 한판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항소수훈회법원의 3인 재판부는 양측의 구두주장 변론을 듣고 대통령 면책 특권을 인정해 줄지 아니면 기각시킨 1심 판결을 유지할지 심리와 판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변론에서 트럼프 측은 현재 형사 기소된 사건들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취한 행동과 조처라며 현직에 있을 때 한 행동을 기소한 것이야말로 불법이자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헌법은 상원 탄핵 재판에서 유죄 판결로 탄핵된 현직 대통령만 형사 기소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하원 탄핵만 받았을 뿐 상원 탄핵 재판에서는 무죄 방면받았기에 면책 특권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현직일 때에는 형사 기소되지 않는다는 면책 특권을 적용받을 경우 의사당 점거에 따른 내란 개입 혐의나 이를 반영한 대통령 출마 자격 박탈 소송 등을 한꺼번에 일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으로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검사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원 탄핵 사유였던 내란 선동 혐의뿐만 아니라 대선 결과 뒤집기, 선거인단 의회 인정 방해 등 다른 혐의로 형사 기소된 것이라며 면책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검사 측은 트럼프 측의 논리대로라면 현직 대통령은 재임 시절 어떠한 범죄도 저지를 수 있는 면허를 갖고 있는 셈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변론을 청취하고 질문한 연방항소법원 판사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님이 본인이 스스로 면책 특권이 끝났다고 시인한 바 있다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쳐 1심 법원 판결을 유지시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해석했습니다. 이에 앞서 의사당 점거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의 기소 사건도 재판하고 있는 워싱턴 DC 연방지법의 타냐 추특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생 감옥에 가지 않을 프리패스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트럼프 측의 면책 특권 요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1심 판결을 유지하게 되면 트럼프 측이 즉각 연방 대법원으로 끌고 갈 게 분명해 대통령 면책 특권 문제가 가장 먼저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면책 특권을 인정받는다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20일 퇴임 직전에 벌어졌던 의사당 점거, 이에 따른 내란 개입 혐의, 대통령 출마 자격 박탈 소송을 모두 일축할 수 있게 돼 백악관에 재입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면책 특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형사 기소된 4건 91가지 범죄 혐의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는다면 백악관 재입성의 꿈은 깨어질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1월 15일 아이오와 코커스와 23일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로 개막하는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을 일주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압도하고 있어 초반부터 압승을 이어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2위 자리를 놓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해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누르고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기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공화당 경선이 대장정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개막 무대들인 아이오와 코커스는 일주일 후인 1월 15일에 실시되고 그보다 일주일 후인 23일에는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가 개최됩니다. 아이오와 코커스는 마틴 루터 킹스데이 공휴일에 공화당원들이 모여 같은 후보를 지지하는 그룹끼리 모이는 방법으로 그 주가 원하는 공화당 대선 후보를 뽑게 됩니다.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는 일반 선거 때와 같은 직접 비밀 투표를 실시해 공화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공화당 대의원들은 아이오와에 40명, 뉴햄프셔에 22명이 걸려 있는데 승자 독식하는 본선과는 달리 득표 비율에 따라 배분하게 됩니다. 공화당 경선에서는 세 번째로 2월 3일 실시되는 대의원 50명의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프라이머리도 중시되고 있습니다. 이 세 군데의 지지율을 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압도하고 있어 압승을 잇따라 거둘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승부 초반에 누가 2위 자리를 차지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를 얼마나 좁히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첫 경선지 아이오와에서는 43개의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 트럼프 52.3%로 압도하고 있고 드산티스 17.5%, 헤일리 16.9%로 2위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햄프셔에선 트럼프 42.3%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나 헤일리 후보가 2위로 급부상하며 29.9%로 1위와의 격차를 12.4포인트까지 좁혔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헤일리 후보가 급부상해 드산티스 주지사를 밀어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갈수록 추격해오고 있어 실제 투표에서 더 좁혀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53.6%, 헤일리 후보 25.2%로 28.4%나 차이나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니키 헤일리 후보가 주지사를 역임한 정치 본거지여서 이곳마저 패배할 경우 치명타를 입게 될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후보는 최근 들어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를 본격 거론하고 바이든 대통령을 물리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캠페인 광고를 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서 헤일리 후보는 2.1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트럼프 전 대통령의 1.2포인트 리드와 비슷하게 박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로이드 어스틴 미 국방장관이 새해 첫날부터 군 병원에서 긴급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백악관에는 수일간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장관 경질이나 탄핵까지 추진되는 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은 어스틴 국방장관의 사임을 요구하며 하원에선 장관 탄핵까지 추진하고 나섰고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도 있을 수 없는 대실수라고 개탄하며 펜타곤과 백악관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간접적인 두 개의 동시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의 최고 지도부에서 수일간 소통과 명령체계가 단절되는 사태가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육군대장 출신인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이 2024년 새해 첫날부터 심한 통증을 느끼고 긴급하게 월트 리드 육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스틴 국방장관은 집중치료실에서 나왔으나 아직 군병원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있으며 병상에서 국방장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스틴 국방장관은 응급입원 치료 이전에 전립선 암을 치료받은 것으로 펜타곤이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어스틴 국방장관의 긴급 입원 치료 사실을 사흘이나 지난 1월 4일에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에 알려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됐던 것으로 드러나 거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두 개 동시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이 군 통수권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군 주의 책임자인 어스틴 국방장관 사이에 소통과 명령체계가 사흘간이나 단절됐다는 점을 의미해 중대 사태가 벌어졌던 것으로 성토당하고 있습니다. 펜타곤은 장관 입원 하루 다음 날인 2일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과 장관 비서실장 등에게 알린 다음 필요한 긴급 조치를 취했으며 장관 비서실장이 독감에 걸리는 바람에 백악관 보고가 늦어졌던 것으로 해명했습니다. 5일에나 알게 된 워싱턴 연방의회에서는 민주공화 할 것 없이 백악관과 펜타곤을 향해 믿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잭 리드 상원군사위원장은 군 명령체계가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클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어스틴 국방장관의 지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공화당의 매트 로젠델 하원의원은 어스틴 국방장관의 사임을 요구하고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하원에서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을 여전히 신뢰한다며 국방장관 교체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하고 조속히 회복해 업무에 복귀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백악관 측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해병대 사령관인 에릭 스미스 해병대장은 예전부터 심어놓은 심장 판막 장치 등을 수리하기 위해 8일 밤 심장 수술을 받았으나 국방장관과는 달리 즉시 백악관에 보고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